선생님은 아침형 인간이신가요? 올빼미형에 가까우신가요? 저는 원래 아침형이었는데 네. 조금씩 저녁형으로 또 바뀌대요. 저는 아침형이 참 싫어요. 왜냐면은 너무 힘들어요, 아침이. 땅 밑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는 침잠하는 기분. 예. 그런데 저녁형은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예, 몸이 너무 피로하고요. 졸리고 지치고 쓰러질 것 같아요, 항상. 예전에는 거의 9시 뉴스를 보고 자본 적이 없었어요, 젊었을 때는. 예. 아침이면은 좀 일찍 좀 일어나고 그래서 네. 그게 그렇게 힘들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아침 일찍 지각도 안 하고 저는 그냥 지각이 습관화된 사람이거든요. 학창 시절에도 항상 지각을 했었고 그게 너무나 신기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게 되지 하고 아침에 저렇게 일찍 뭔가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항상 졸리고 그랬기 때문에 참 남들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3포 세대, 88만 원 세대 이런 말이 있었는데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예. 지금은 5포 세대라고 그래가지고 취업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인간관계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활동, 미래의 희망 이런 걸 그냥 그런 것까지 포기한 거는 7포 세대고 득도 세대라고 해가지고 사토리 세대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사토리가 그 일본말로 득도라는 뜻이래요. 그래가지고 사회에서 이제 생각하는 기본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누려야 될 것들 그런 거를 싹 달관해가지고 포기한 세대. 그래서 득도를 한 세대 해가지고 그런 말들이 있는데 이 시를 보니까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요. 일본에 갔다는 거. 그러니까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2020년 현대문학 신인추천작 창가에서 김지민 시를 보니까 이런 그 사토리 세대라는 것이 생각나더란 말씀이죠. 네. 선생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잘 말씀하시더만요. 그 내용대로 그냥 그대로 선생님이 다 보시는 방법대로 그대로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창가에서 김지민. 이듬해 우리는 일본에 갔다. 숙소에 짐을 풀며 이제 다 잊자. 우리 중 누군가 말했고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본이라는 그 의미가 이렇게 글로벌하게 보면은 잃어버린 20년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니트족이라고 부모님 아래서 진학할 생각도 없고 취업할 생각도 없고 그런 세대들을 니트족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들어와서 새롭게 진입장벽이 너무 일자리는 부족하고 학생들은 계속 이제 쏟아져 나오고 취업해야 될 젊은이들이 사회적인 모든 그 자산, 알짜 자산들은 노인층이 다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미 다 사회에서 쫙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거기를 어떻게 진입하기 힘든 환경. 그래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를 포기하면서 그 사회 활력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더 저하되고 그걸 가리켜 잃어버린 20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일본이 그런 정체된 역동성이 많이 부족하고 떨어지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데 이제 일본에 갔다는 게 그런 거를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를. 그래서 이제 다 잊자. 이제 다 잊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회에서 그럴싸한 일자리며 고가의 어떤 소비며 그다음에 고가의 자동차, 연애, 결혼 이런 것들 다 잊자. 취업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다 동의가 된 거죠. 거기에서 이제 미리 탈락이 확실하되니까 굳이 그거에 도전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 창가에 모여서 하나의 숙소에서 이제 내다보는 거죠. 바깥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깥을 내다보는데 눈이 쌓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활동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팍팍하잖아요. 춥고 바람 불고. 그리고 거기를 사람들이 아둥바둥 뭔가 클린만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눈밭을 얼마나 잘 다닐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갇혀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 않냐. 바깥의 환경이라는 게 외부라는 게. 그래서 보니까
누군가 푹 쓰러졌단 말이죠. 그래서 쓰러진 자세로 한동안 가만히 있으니까 야 저기 나가서 왜 저 고생을 하니? 여기서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 수다나 떨고 그러면 되는 거지. 맘 맞는 친구들끼리 취미나 공유하고 값싼 소비에 만족하면서 한 편의 그 스트리밍 영화 무료로 해주는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래서 그럴 리 없는데 밖에 있는 사람이 이쪽을 우리들을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럴 때 되면 이제 우리들끼리 만족하고 있는데 우리들끼리 어떤 스크럼을 짜서 야 이거는 우리만의 새로운 세계야. 은둔형 외톨이처럼 외톨이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바깥에서 본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모를 리 없잖아요. 웃음이 그때마다 굳혀지는 거죠. 바깥에 있는 사람이 언제까지나 쓰러져 있지는 않죠. 다시 바깥에서 움직이죠. 그래서 바깥에서 활동하는 사람과 싸움이 난다거나 어떤 의견 충돌이 나는 것도 피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쪽을 향해서 뭐라고 할까봐, 찾아올까봐 싹 숨어서 또 피하는 거죠. 흩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따닥따닥 붙어 자는 거죠.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도난드는 이제 사진만 찍고 이렇게 어디 건물 바깥에서 간단한 입장료만 내도 가능한 그런 여행들. 그리고 고급 참치회를 먹는 게 아니라 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싼 와인을 먹는 게 아니라 덮밥, 참치가 살짝 끼얹어진 또는 무늬만 보이는 그런 값싼 소비. 그래서 잔뜩 먹고 사진을 많이 찍고 이제 그거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고비용이 드는 비싼 소비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이런 친구들이. 그런데도 이제 우리끼리 잠은 자지만은 그 중에서도 나도 남들처럼 좋은 일자리 가지고 멋진 차 가지고 내 꿈도 펼쳐 보이고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영향력도 하고 싶고 내 의사표출도 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는 깨어서 밤새 포기한 미래, 절망적인 꿈 이거에 대한 이제 한을 사귀는 거죠. 훌쩍이면서. 그렇지만 내가 그런 꿈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걸 친구들 사이에, 또래들 사이에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또 마음이 있는 거죠. 네. 지금 시를 설명하시는 것이 그 내용이 맞아요. 맞는데 이제 선생님이 보는 관점하고 네. 제가 또 달려보는 관점을 하나 말을 해볼게요. 네. 간단하게.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문구문구마다 다 설명하면은 그게 독자의 상상력을 또 제한할 수도 있죠.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면은 이게 독자의 참여가 할 수 있고 나머지 걸 더 생각할 수 있는 걸 다 제한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그 창가에서란 말, 이 창가라는 것은 창 안과 밖으로 나눠지는 그 중간지대거든요, 여기가요. 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바라보는 것은 창 밖을 창 안에서 창 밖을 바라보고 있는 광경에서 썼다. 그러면은 그 뭐냐면은 창 바깥에 나가서 참여를 하지 않는 거야. 창 안에는 들어와서 숨어 있는 장소잖아요. 자기 안락하게 그냥 편안하게 들어있는 장소잖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삼포 세대에 취직도 안 하고 안에서 안락하게 있고자 하는 그 심리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네. 이 말이. 그래서 이듬해 우리는 일본에 갔다. 일본이라는 것은 섬나라면서 또 외국이란 말이요. 네. 동떨어졌단 말이에요. 거기가. 네. 왜 따로?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침체되어 있는 나라야. 근 20년간. 네. 그런데 이듬해 우리는 일본에 갔다고 말을 하는 것은 이듬해 간 과거, 그 전에 해에서 그 다음에 이듬해에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바라봐갖고는 그것도 과거예요. 네. 이듬해라는 것이. 그 과거에 갔던 것에 대한 회상으로서 이제 써나가기 시작한 거야, 이 시가요. 네. 그래서 숙소의 짐을 풀며 이제 다 잊자. 다 잊자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잊자고 하는 것은 뭔가 모르게 좋은 추억 같으면 잊을 필요가 없어요. 네. 더 회상을 하지. 그런데 다 잊자고 하는 것 같으면은 과거를 어디 강물에다 그냥 빠뜨려서 잊어버리고 싶은 거야. 그것은 창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기억 속의 어느 한 부분은 정말 지우고 싶은 거야. 저 바깥에다 던져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아주 그 자기의 흑역사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짐을 풀면 이제 다 잊자. 그러면서 자기 바깥에 있는 과거를 회상하듯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창 안에서, 내 기억 안에서 창 바깥에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나 자신에 있는 현재와 과거에 있었던 나의 자아와 이 관계를 같이 연결해 가면서 쓴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이제 삼포세대 같으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행을 가고 하는 그걸 외부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개인 한 사람의 자아로 보고 한번 이 시를 들여다보자 이거죠. 그래서 숙소의 짐을 풀며 이제 다 잊자. 우리 중 누군가 말했고, 우리 중 누군가니까 여럿이 있었단 말 아니에요. 우리 중 누구는 누구겠어, 그러면요. 내 자아 안에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자아가 있어요. 어렸을 때 자아도 있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놀았던 자아도 있고, 이렇게 반대하는 자아도 있고, 좋다고 하는 자아도 있고, 저건 나쁘니까 도덕적이니까 하지 말라는 자아도 있고, 이 안에가 사실상은 아주 다양한 자아가 내 안에서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들 중에 누군가가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어서 창밖을 보고 말한 것이 아니고 내가 혼자서 이렇게 여럿을 구성해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것은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그 중에 아무도 뭐 어때 저째 하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거죠. 우리는 창가에 모여 바깥을 내다보았다. 바깥을 내다보았다. 이 말은 지금 현재의 진행해서 바깥을 내다본 것 같이 말하지만은 창 안에는 제가 아까 기억 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 안에 있는 창 안에서 그 창 바깥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내 과거라든가 그때 흑역사 같은 것, 숙소의 짐을 풀며 이제 다 잊자 한 그거를 한번 쳐다본 거야. 그래서 쳐다보니까 눈 쌓인 땅 위를 클립만한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다. 거기에 자기의 과거의 모습, 자기가 가고 있었던 걸어갔던 거기에 누군가가 하나가 가고 있는데 그게 자기 과거지요. 결국에서는. 그러니까 클립이 어떻게 딱 고정을 시켜주는 묶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진 한 장 한 컷 한 컷이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죠. 그렇죠. 예. 근데 아주 사소한 것들. 그렇죠. 클립이니까. 예. 사소한 기억이 떠올랐다 이 말이 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눈 쌓인 땅이라는 것은 하얀 백지 아니에요. 예. 백지 위에 써져 갖고 있는 나의 과거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자. 이런 말도 돼요. 이 안에서는. 그 사이로 허둥지둥 눈밭을 뛰어가는 뒷모습이 보였다. 그 사이로 그 젊었을 때 눈밭을 막 뛰어갔다든지 자기 그 어렸을 때 그 막 눈밭을 뛰어가고 열심히 활달하게 살아가려고 그 눈밭에서도 그 했던 자기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고 중학교 때 막 친구들하고 깔깔거리고 놀고 그 했던 자기 모습이 그가 보이는 거예요. 허둥지둥 뛰어가는 뒷모습이 보였다. 말 없이 보고 있었는데 누가 떠민 것처럼 그가 앞으로 푹 쓰러졌다. 그러니까 가다가 걸렸다는 말 아니에요. 거기에서 자기는 막 철없이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거기 철없이 놀고 있던 것이 하나 뚝 걸린 거야. 어딘가 누가 친구든지 누가 그건 하지마 하고 걸려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발등거리를 당한 거야 이것은. 예. 그래서 누가 떠민 것처럼 그가 앞으로 푹 쓰러졌다. 쓰러진 자세에 그대로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되냐? 하고 자기 과거가 거기서 한번 딱 멈췄던 그 기억. 거기서 쓰러진 자세로 그대로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다들 와르르 웃었다. 남들은 다 비웃었단 말이죠. 와르르 웃은 거야 다들. 그 누구야? 과거에 자기를 비웃었던 사람들. 자기가 막 그 했던 것이 너무나 한마디로 말해서 어처구니 없는 짓일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것이 너무 어처구니 없으니까 그냥 까르르 웃음밖에 안 나온 거야. 그때 했던 행동들이 다들 와르르 웃었다. 노래를 잘하는 줄 알고 자신감 있게 했는데 다 웃어버린 그런 상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는 꼭 필요해서 했는데 남들은 그거를 농담거리로 실연을 당했는데 그 실연이 다 소문이 나가지고 그게 굉장히 웃음거리가 된 상황. 예. 예. 그래서 다들 와르르 웃었다. 그럴 리 없는데 그가 고개를 돌려 이쪽을 보았다. 웃음이 뚝 끊겼다. 그 과거를 되돌아봐서 자기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그걸 되돌아온 자기 과거가 자기 지금 현재에 와서 꽂혀갖고 보니까 웃을 일이 아닌 거야. 참 웃기는 거지만은 그건 황당한 일이었던 거야. 그래서 보니까 자기 과거를 돌아봤던 모든 자기 그 시선들이 하나 둘 한 10개 정도 시선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다들이란 것은. 그 안에 있는 자기의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웃음이 뚝 그쳤다 이거. 그건 웃을 일은 아니었어 하고 웃음이 뚝 그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눈을 툭툭 털었다. 이제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또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눈 위를 몸을 돌려 우리가 서 있는 창가를 올려보았다. 그가 자기 과거가 지금 현재 있는 나의 창가, 이 창 안에 들어와 있는 나, 현재에 있는 나, 그것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것이 쏴보고 있는 거야. 우리는
빠르게 흩어졌다. 아이, 그 기억은 내가 잊어버리고 싶어 하면서 싹 흩어져 본 거야. 이것이요. 그러면서 오직 한 녀석만 창가 아래 몸을 숨긴 채 바깥을 엿보고 있었다. 그거 곰곰이 누군가가 생각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도 싹 흩어지는데 그건 아니야 하고 다른 하나의 자기 그 자아가 그거하고 마주치고 있는 거야. 그걸 반성을 한다든지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야. 이것이.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한 녀석만이 창가 아래 몸을 숨긴 채 바깥을 엿보고 있었다. 야, 그만 봐. 다른 저기 자아가 야 그만 봐. 찾아오면 어떡해. 그거 다시 찾아가서 들여다보면 어떡해. 그 창피하고 멋쩍었던 것을 자꾸 보면 어떡해. 다른 사람한테 들키지 않게 해야지. 나 혼자의 비밀인데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찾아오면 어떡해. 녀석은 말이 없었다. 그러나 자기 과거의 그것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내가 그때 넘어졌을 때 상황이 왜 내가 거기서 그걸 잘못했지? 하고 반성을 한다든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자꾸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과정이에요. 여기서는. 녀석의 뒤통수가 묘해질 즈음 온다. 녀석이 소리쳤다. 한 녀석이 그 과거가 자기한테로 확 다가오는 지금 그 과정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그러면서 녀석은 우리의 안색을 살피며 슬며시 장난이라고 그는 이미 한참 전에 자리를 떴다고 중얼 거렸다. 그 과거에 있었던 자기가 되돌아보고 싶지 않았다든지 그 길을 다시 그 지점을 가서 봤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자기한테 항상 캥겼던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 지점을 잘 부지런히 눈밭을 뛰어갔으면 자기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 건데 그게가 하나의 변환점이 된 거야. 그래서 자꾸 되돌아본 거야. 그 자리를. 그걸 되돌아봐서 다시 한번 고쳐보려고 생각하고 하니까 그거는 다시 되돌아보고 싶지 않으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비명을 지르면서. 녀석은 우리 안색을 살피며 슬며시 장난이라고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하나가 있다면 하나의 자아가 그것이 장난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는 이미 한참 전에 자리를 떴다고 중얼거렸다. 우리는 다닥다닥 붙어 잤다. 그 기억은 잠을 재운 것이지 잠을 잤다는 뜻이 아니고 다른 기억으로 넘어간 거지.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디선가 찬바람이 들었다. 내일부터 정신없이 바쁠 거야. 이제 다른 일로 가야지. 그 과거를 자꾸 되돌아보서 이거다 끄집어 놔놓고 이걸 펼쳐갖고 밥상 차리듯이 자꾸 씹어봐봐야 그 뭔 소용이 있냐. 예. 이미 한참 전에 자리를 뜬데 그건 이미 네. 과거고 내가 갖고 와서 다시 뒤집을 수도 없는데 그걸 왜 할 거냐. 버스 떠났는데 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없이 바쁠 거야. 금각사도 청수사도 봐야 하고 기문호도 입어야 하고 이런 것 저런 거 지금 쌓여있는 일들이 많지 않냐. 근데 사실은 다 필요하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안 해도 내일 해도 되는 일들. 예, 네. 하나도 바쁘지도 않아. 네. 앞에 밀려갖고 지금 처리해야 될 일도 아니야. 이것들이 네. 다. 예, 크게 뭐 아무튼 지장 없는 일들 같아요. 예. 그러면서 참치덮밥도 그래. 맛있는 것도 잔뜩 먹고 사진도 많이 찍자. 그 과거를 잊기 위해서 지금 현재를 더 즐겁게 살자. 그 흑역사 같은 건 다 털어버리고 내가 새롭게 살아가는 밥상도 있고 맛있는 거야. 많이 앞에 내 미래가 차려져 있는데 이걸 보고 꿈을 보고 가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진도 많이 찍자. 창가의 마지막까지 밖을 보던 녀석은 혼자 말이 없었다. 그거 하나는 그래도 거기에 과거의 기억으로 자꾸 넘어가가지고 그놈을 다시 생각해보고 있는 거야. 그때 흐트러졌던 나의 네. 분기점이 된 그 과거로 돌아가서 계속적으로 혼자는 그걸 되새기고 있는 거야. 만약 뭐뭐 했다면 어. 이런 식으로요. 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한 번씩 녀석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진짜 뭐가 있나 하고 나머지 관심도 없는 자기 다른 자아들이 또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네. 창밖에 그 과거로 들어가서 녀석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나 하나둘 조용히 눈을 감고 조용히 다시 싹 묻어뒀다 이 말이 아니에요. 네. 홀로 깨어있지 않기 위해 억지로 눈을 감고 밤새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이 말에 대한 해석이 바로 그 말이에요. 홀로 깨어있지 않기 위해 억지로. 그 홀로 말이 참 아픈 말이죠. 예, 홀로 깨어있지 않기 위해 억지로 눈을 감고 밤새 누군가는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그 자기의 그 아팠던 상처 같았던 장소, 예. 그 장소를 되새기지 않고 다시 던져버려도 이 밤에 훌쩍이면서 울고 있는 거야. 그 누군가는 그 과거에
보고 그 자기 자아, 진짜 깊이 있는 무의식 속에까지 꽉 백해갖고 그 아팠던 상처, 그거를 항상 되돌아보고 있는 거야. 어느 누군가 하나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테 큰 상처를 받았단지 내 인생에서 전환점같이 크게 그 당해본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어야 또 살죠. 그래서 지금 참치도 먹고 참치덮밥도 먹고 금각사다고 청수사다고 기모노도 입어보고 그냥 저 외국 같은데 거기 가서 자기 이쪽의 현실은 다 던져버리고 그냥 저 과거는 싹 던져버리고 저 이국의 이상향 같이 하나 있는데 가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마취제도 놓고 진통주사, 무통주사를 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로. 맛있는 거 먹고 경치도 보고 예. 세상에 좋은 것들 얼마나 많아. 예. 예. 그러면서 창 안에 있는 내가 과거에 있는 창 밖에 있는 나를 눈밭을 걸어가고 있었던 그 흑역사 같은 그 장소로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내적인 심리를 창 안과 창 밖 기억의 그 의식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네. 그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써진 시라고 봐요. 저는. 비의가 느껴지네요. 비의. 억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예. 예. 뭐 취업도 그렇고 진학도 그렇고. 근데 특히 지금 진입장벽이 많잖아요. 예전에는 송판 같았다면 지금은 더 콘크리트가 더 해가지고 이거 완전히 돌담처럼 성벽처럼 이렇게 굳어진 느낌이 들거든요. 갈수록 더 하고 이게 옛날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래도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시를 보면은 네. 상당히 어려워요. 시가. 이걸 다 해설을 해갖고 이게 꿰맞추기도 굉장히 상당히 어려워. 다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시를 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자기 상상력 안에서.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정재율의 축일이라는 시, 예. 그거랑 맥락이 많이 닿아 있었고. 아, 그래요. 맞아요. 예. 그 청년 요즘의 젊은이들의 문제.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또 좋게 보면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요즘의 세대가 참 순하고 착하다는 또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성향들로 봤을 때 공격성이 강한 사람들은 예. 굉장히 남을 해치고 해코지하고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그러거든요. 남의 권리를 무시하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냥 스스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체념하고 스스로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그냥 다 운둔형으로 절제와 자제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공격적이지 않고 그냥 스스로를 차라리 공격하는 그런 형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거는 좀 더 순수하고 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착하기 때문에 교육을 그래도 그 교육만으로 또 착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타고난 세대의 기질 자체가 잘 길들여졌다고 해야 될까요? 예. 길들여진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부모 세대를 강제로 빼앗아서 자기화시키고 그거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정서가 그래도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는 윤리적인 뭐 이걸로 봐야 될지 어떨지 그런 부분도 좀 어폐가 있긴 한데 새로운 유형의 세대인 건 맞고 좀 더 전투력이 있고 진취적으로 앞날을 개척해가면서 싸워가면서 더 발전시켜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래도 남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는 또는 공격하지 않는 괴롭히지 않는 약탈하지 않는 그런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격려하고 싶고 긍정하고 싶어요. 이 시를 보시면서 이거 예. 전체를 다 이렇게 일일이 다 해설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냥 몇 가지 핵심적인 포인트만 있으면은 그것을 던져주면은 나머지 분들도 그렇게도 보이는구나.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방향으로 또 보이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 이걸 막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은 시를 너무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질 않고 중요한 거 핵심적인 포인트에서 쭉 하나로 꿰질 수 있는 부분만 딱. 네. 그러면 이것은 저는 보는 방향이
선생님은 그 산부 세대에 네. 취업을 하지 않고 안에 들여박혀서 자기 그것만 하겠다는 그런 세대를 지금 이야기한 거고, 저는 이것을 나의 자아와 바깥에 있는 자아, 과거에 있었던 자아 사이에서 의식의 흐름으로서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은 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럼 제가 앞에 부분에 방금 말했던 부분은 다 편집. 아니요. 그대로 해도 돼요. 근데 또 우리 세대가 그래서 여성화된 세대의 감성, 예. 모성의 감성, 그런 감성이 있어야지만이 앞으로의 세대를 살아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막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거를 막 결론을 빨리빨리 탁 잘라서 지어버리고 이거보다는 품어 안는 그런 감성, 예. 같이 공감하고 느끼는 감성, 그런 감성이 미래에 더 맞는 감성이지 않을까 싶고, 더 이제 감정에 솔직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미세하게 느낄 수 있는 결,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게 되고, 사람들한테 더 어필이 많이 되고, 더 환영받는 분위기로 갈 것 같아요.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봤던 창가에서 김지민 씨는 네. 바깥에서 활동하지 않고 창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집 안에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네. 예, 그렇게 본 거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깥에 가서 뛰면서 활동하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본 거고, 저는 여러 사람을 두고 본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두고 자기 과거에 그쵸. 돌아가서 자기 과거의 변환점이 됐던 흑역사 같은 지점, 그 지점의 기억을 되새겨가면서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를 여러 사람으로 두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바라보는 관점, 그렇게 보고, 그 두 가지 관점으로 보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자분들이 보실 때 또 더 좋은 방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저희는 한쪽에 볼 수 있는 관점만 하나 슬쩍 던지고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예.